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전략 더해주실까요? 예, 지난 시간들을 좀 되짚어 가면서 오늘도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잘못 가르친 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주식을 수리적, 즉 수치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주식은 끊임없는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 끊임없는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에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치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 수치에 뭔가 다른 어떤 숨겨진 비밀, 마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든 이론들, 기술적 분석상의 이론들요,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 끝은 뭐냐? 이건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문학적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인문학적 개념. 왜 인문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돈을 왜 못 벌었어요? 정말 확신 있는 곳에 확실히 내가 투자하지도 못했고, 확신 있는데 왜 투자를 못했을까?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얘기 막 하니까, 아니 그렇게 확실하고 확인을 해서 계속 확신을 더해가는데 그걸 집중 투자를 못했다. 그 집중 투자를 못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나면 항상 수익 난 거를 조금 보는 습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버릇. 안 좋은 버릇이 생기는 거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 공통적인 입장에서 정말 바라는 바의 목표치는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입장에서 바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쪽이나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만약 중장기 투자가 계속 중장기 투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증시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걸 활성화시켜서 단타를 계속하게 만드는 게 어떤 세금을 확보하고 수수료를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지금 주식을 막 쪼개놨죠. 1,000원짜리 미만은 이런 단위로 거래하기는 쫓겨났잖아요. 그만큼 활성화시킨 거예요. 거래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나요? 세금이 늘어나요. 사다 팔았다 자주 하니까. 그럼 뭐가 늘어나요? 수수료가 늘어나요. 그걸 지금 이제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또 그리고 이제 시간을 늘리겠다. 제2시장을 또 한국증권거래소가 아니고 다른 시장을 이용해서 제2시장을 또 넓혀나겠다. 결국 그 이후의 시간에도 거래를 하게 만들겠다. 그럼 세금을 걷겠다. 수수료를 걷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적은 비용으로 경제학적 개념에서 적은 비용이라는 것은 돈,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인문학적 개념이잖아요.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내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자리대야. 그럼 뭐가 늘어나요? 세금하고 수수료는 많이 냈는데 이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인문학적 개념에서의 어떤 가치냐? 딱 하나지. 정답은 내가 그런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고, 확신 투자를 할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고, 또 하나 확신 투자를 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집중 투자, 몰빵이라는 걸 했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지. 왜? 주가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올라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심리적으로 계속 흔들죠. 흔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죠? 이거는 뭐다? 찌글찌글한 구간이다. 찌글찌글, 내 심리를 계속 찌글찌글 괴롭히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결국은 나는 못 참을 뿐이에요. 나는 못 참았던 거예요. 못 참아서 결국은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에요. 그 인문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이 훨씬 더 많이 작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 있죠. 심리를. 우리 앵커님 5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들어봤죠? 네. 그게 뭐예요? 추세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추세를 표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5이동 평균선은 시장 참여, 즉 그 종목의 참여자들의 5일간의 심리적 이동 평균선을 의미합니다. 심리선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게 5일 이동 평균선. 그걸 20일로 늘려놓고 보는 게 20일 이동 평균선. 그걸 60일로 늘려놓고 보는 게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그 말에는 심리적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적 이동 평균선. 그 심리는 뭐예요? 인문학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메타, 한국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인수 추진. 아, 퓨리오사 AI를 인수했네. 요까지 딱 끝내는 건 뭐다? 주식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럼 이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회사가 있을 거다. 왜? 이게 신기술이잖아, 신기술. 보통은 이런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는요, 뭐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제 투자 회사로 봤을 때는 창투사가 있고 창업투자사의 줄임말입니다. 창투사, 신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용기술을 평가해서 투자하는 신용기술평가 투자회사. 이게 이제 신기사. 그다음에 창업투자회사. 이게 창업하는 곳에 투자하는 회사. 창투사. 비상장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이 두 가지가 큰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것들은 자문사, 투자자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자산운용사. 이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은 뭐냐? 여기는 상장사에 투자를 해요. 여기는 비상장사에 투자를 합니다. 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엑시트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야 엑시트할 수 있죠.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해서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들은 엑시트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느냐? M&A. 또 하나는 상장. 그런데 퓨리오사 AI는 지금 어디에 속해요? 메타의 M&A 되는 거죠. M&A에 속해요. 그럼 여기에 창투사가 투자를 했던 신기사가 투자를 했던 수혜를 보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창투사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둘 다 창투사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얘들이 엑시트할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M&A 혹은 상장.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M&A가 된 거예요. 그럼 엑시트 하죠? 할 수 있죠? 엑시트를 선택할까요? 메타가 인수하니까 우리는 돈을 그대로 둬.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돼. 라고 갈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엑시트를 합니다. 100%. 아니, 이건 200% 확실해요. 엑시트를 무조건 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회사의 주가를 보자고요. 자,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주가가 확 뛰었어요. 1조의 M&A 되면 얘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건데 왜 이게 지금 주가가 갔다가 빡 떨어졌다가 또 지금 조금 좀 올랐다가 결국은 이 한계치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왜 여기서 최근에 왔다 갔다 하지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엑시트예요. 엑시트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단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걸 가지고 계속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발성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큰 수익을 거두고 끝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대감. 이 기대감은 효미, 시방, 근접재산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효용, 가치성, 미래성. 이게 미래성이 있어요. 단발성인데 이거 한 방으로 끝이에요. 그냥 한 방으로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퓨리오사 AI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기대감은 지금 여기서 살짝 나타나는 왔다 갔다의 기대감은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 1조 더 주는 거 아니야? 1조 더 되는 거 아니야? 1조 이상이 팔리는 거 아니야? 아직 팔리기 전까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시장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쫓아가는 게 맞을까요? 던지는 게 맞을까요? 100% 던져야지. 왜? 단발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주가가 여기서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게 나와요. 요 폭들은 점점 좁아질 거예요. 왜? 시간이 이제 점점 갈수록 M&A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이 폭이 점점 좁아진다니까. 요게 요렇게 된다니까. 주가라는 게 요렇게 수렴한다니까요. 100%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 기사 하나로 뭘 하느냐 이런 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가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왜? 신고가 뚫었으니까. 근데 지금 명확하게 보니까 단발성이 맞죠? 앞서 보자고요. M&A고 얘들은 100% 엑시트 한다고 그래 보면 TS나 DSC는 단발성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단기적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투자연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 단발성입니다. 어딜 들어가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릿대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지. 그럼 피해야 되는. 이건 오히려 기사가 나옴으로 해서 예산은 일단 좀 멀어지는. 즉 수렴하는 구간에서 보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매도 자릿대야. 여기서는 매수 자릿대.
그럼 뒤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뭐다? 그때는 오히려 급락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니. 공시분석은 거의 이거는 정답지와 가깝다고 누차 강조드렸어요. 앵커님, 우리가 지난주에 3번째 공시분석 했죠? 네. 그 종목이 뭐였느냐 볼게요. 제우스였어요. 이 제우스가 매출액은 21%밖에 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588%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330% 증가했다.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은 명확하다. 얘기 드렸을 거예요. 한 주간 주가 추이를 좀 볼게요. 물론 한 주간 증시도 좋았습니다만은 자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 주가 빵 뛰었지, 또 빵 뛰었지. 어제 12%까지 또 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그때까지만 해도 주가의 모양이 이러했는데 빵빵빵빵빵 뜬 거예요. 내가 공시를 3번 딱 들고 나왔어요. 항상 정답지처럼 움직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정답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공시가 매번 정답지의 내용에 하루에도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뭐 2-3개 올라올 때도 있고 한 달에 1-2개는 꼭 올라와. 결국은 이걸 먼저 봤어야 된다는 얘기야. 공시.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정보, 여러분들에게 정답지와 같은 정보 제공, 이게 공시예요. 이걸 안 보고 자꾸 뭘 본다고? 차트부터 보는 습성이 생기니까 자꾸 종목부터 선택한다는 얘기야.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로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못 사요, 여기서. 다른 건 분석이 안 되니까. 저 겁나서 어떻게 사노? 근데 이 공시를 분석해 보면 겁나도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앞으로 회사가 엄청 좋아지는 게 보면 사야지, 그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사야지. 근데 차트를 먼저 보는 습성 때문에 이상하게 거기서 사면 마음이 불안해서 또 금방 팔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그 앞부분도 빨리 설명을 하나 할게요. 금값 1년 새 44% 뜀박질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짚어왔던 거예요. 경제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내년 4,000불까지 오를 수도 있다. 금값. 금 얘기가 최근에 안 나오는 기사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지난주에 이걸 설명드렸죠. IT센 이런 회사들 잘 보고 있다가 추세 탄다고 생각하면 추자연적 관점, 즉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그랬죠. 딱 보고 있다가 추세 딱 탄다 싶으면 접근하라 그랬죠. 그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봐봐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금 빵 2번 크게 뛰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30% 수준입니다. 순식간에 빵 뜬다니까? 이걸 미리 짚어준 거잖아.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한국금거래소가 자회사라고 얘기했잖아. 이 IT센의 자회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 금거래량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늘지. 금값이 올라갔는데 금거래량은 늘어나지. 그럼 금거래소는 금을 거래해주면서 수수료 먹고 산대잖아. 수익성이 개선될까요? 나빠질까요? 수익성이 당연히 개선되지. 거의 단기적으로 흐름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물론 이 회사가 뭐 환기 종목이나 그렇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추자연, 추세 추종으로 봐야 되고 자연적인 수급, 자연적인 수급과 인위적인 수급의 차이점은 뭐라고? 같은 테마 섹터가 형성되느냐. 엘컴텍, 한컴. 자, 그런 회사들이 같은 테마로서 몇 개가 같이 동반 상승을 조금 했어요. 연속성이 있었지. 빵 2번. 근데 두 번째가 훨씬 셌죠. 19%. 종가가 19%였어요. 플러스 19%. 이게 틀린 얘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회 현상은 정답지 같이 어떤 기술적, 테크니컬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거나 삶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 역사적 사건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 역사적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돼야만 결국은 그걸 끝까지 수익으로 낼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그게 여기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치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조심스러워했던 그 부분들 굉장히 소중한 경험치예요. 집 샀다가 하루 만에 팔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면 1분 이내 팔고 싶어져 합니다. 사자마자 팔고 싶어져 하는 게 주식시장의 습성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수익 나면 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지. 근데 집을 그렇게 해요? 집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여러분들의 살아온 방식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 그 주식시장에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